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호캔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주간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과 김만배의 관계, 그리고요 시선 RDI라고 하는 시행사 대표 이 김대근인데요. 이 시행사 대표인 김대근 씨가 이 폭로하고 있는 이 박영수 특검의 일종의 뭐 비리 의혹이랄까요? 이런 폭로 내용을 주간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조선의 이 보도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박영수 특검의 이러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중에서 이 김만배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 박영수 특검이 가깝게 됐는지 요거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김대근 씨가 폭로하고 있는 김대근 그 시행사 대표가요, 자기 이제 이 사건을 갖다가 박영수 특검한테 의뢰를 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박영수 특검이 손을 띄게 됐어요. 그리고 또 사건을 의뢰하면서 박영수로부터 이 수임료 이외에 부동산을 제공해 달라, 딸을 줘야 되겠다, 이런 또 내용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폭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 시행사 대표의 이 사건, 이거를 갖다가 대법관이 했던 당시에 이 권순일 대법관이 이거를 기각했어요. 이 기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거,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주간조선에서 이 아주 밀착 취재를 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 관계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이 내용인데요. 자, 박영수 특검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김만배하고 이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됐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사항이 아닐까 이제 싶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간조선의 제목도요, 박영수 로펌, 이게 김만배 출입처였다. 그러면서 이제 대장동 사건에 자연스럽게 올라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커넥션이 과연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요거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요, 이 대장동 사건은 2013년도 12월부터 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획이 되기 시작했는데, 대장동 사건은 이제 크게 주간조선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맞는 얘기죠. 이재명이가 어마어마한 특혜를 갖다가 대장동 일당들한테 주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이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됐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부분, 이재명이가 특혜를 준 부분은 이미 수사가 다 끝나가지고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 주간조선에서는 별로 취재 부분이 없고,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50억 클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90%는 이 박영수 특검, 나머지 한 10% 정도가 권순일 대법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억 클럽 거물 변호인들이, 법조인들이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게 된 그 의혹 부분 중에 박영수 특검의 그런 김만배의 관계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박영수 특검은 김만배하고 그렇게 가깝게 됐느냐? 이거는 이제 전관 예우서부터 파악을 해야만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주간조선에서 이 기사를 하는 데는요, 이 기사의 흐름으로 보면 김대근 시선 RDI라고 하는 시행사 대표의 제보를 많이 받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시행사 이 김대근 대표는요, 박영수 밑에서 변호사를 했던 K 변호사, 두 사람의 녹취 내용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K 변호사와 그리고 이제 이 김대근 시선 RDI의 대표 사이에 오고 갔던 내용들. 왜냐면은요, 이 K 변호사하고 또 여비서, 이 박영수 특검의 로펌 여비서를 통해서도 얘기가 많이 지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말이죠, 지금 전관예우 차원에서 2013, 14년도에 어마어마한, 2010년도에 그만둔 이유죠. 어마어마한 이 고문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이 고문료 규모가 한 20여 군데에서 보통 월 300에서 500 정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거의 1억이 되잖아요. 1억이 되거나 넘거나 이렇게 되는데 보통 전관예우 기간이 뭐 한 2, 3년, 3, 4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0년도에 그만뒀는데 그래서 이제 산호 로펌을 만들었는데요. 2014, 15년도에 이게 전관예우가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고문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대장동 사건은 2013년도 이후 14, 15, 16 이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고문료가 다 떨어지는데 수입이 지금 줄어들어서 없어요. 없게 되는데 대장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이 김만배. 이거는 검사 있을 때부터 둘이서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산호 로펌을 차렸는데 김만배가 산호 로펌을 아주 제집드나듯이 들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전관예우가 끝나는 시기, 그 다음에 대장동 사업이 막 시작하는 시기, 이게 딱 둘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사업을 하려면 이제 법조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딱 박영수 특검을 이제 조준한 것이죠. 예. 그래서 박영수 특검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월 고문료를 얼마씩 주느냐? 1,5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2, 300만 원짜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짜리 고문료 20곳에서 받은 이 고문료 월 뭐 1억쯤 되잖아요. 예.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지금 1,500만 원이라도 지금 이제 이 김만배도 또 보전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 대장동 사건에 박영수 특검이 올라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이 김대근 시행사 대표 말뿐만이 아니고 김만배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도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지금 이제 박영수 특검이 본인 딸 굉장히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천대유에 딸을 취업시키고 김만배로부터 빌려요. 11억 원을 빌리는데 글쎄요, 이게 참말로 이거 대여금인지 뭐 딸한테 그냥 줬는데 이거 걸리니까 대여금으로 정리한 건지 이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요. 그 11억 원을 빌려주고 그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나중에 이거 뭐 미분양됐다 이렇게 해서 8억에서 9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올리면서 하나를 분양받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으로 5억 원을 받기로 해요. 그러니까 김만배 딸한테만 이 박영수 딸한테만 들어가는 김만배의 일종의 이 지원금이 25억이나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이 김만배는요, 딸을 어떻게 해서 11억이나 빌려줬느냐? 그러니까 박영수한테 김만배 입장에서 들어보니까요, 박영수 특검이 딸한테 어마어마하게 잘해줘가지고 딸이 아주 높은 수준의 이 생활을 했는데 이게 고문료가 딱 끊겨갖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딸한테 생활비를 제대로 도와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네가 좀 도와줘. 그래서 11억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장동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 박영수 특검이 발을 딛는 거예요. 예, 발을 딛어. 그러면서 이제 산호 로펌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검찰을 그만두고 산호 로펌을 2010년도에 이제 차렸는데요. 여기에 거물급 변호사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서초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때 김만배가 제집들하듯이 들었고, 이때는 김만배가 머니투데이 기자 할 때잖아요. 예. 자, 이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때요. 또 이제 박영수 특검하고 막역하게 지냈던 사람이 바로 김대근 시선 알리아의 시행사 대표였어요. 그런데 이 시선 알리아의 대표 김대근 씨가 이 두 사람 김만배와 박영수의 관계를 굉장히 기억을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영수가 김만배한테 법원 누구 좀 만나고 와라. 서류 신분 같은 것도 잘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 전화해서 김만배가 가서 또 이 일도 많이,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 쪽에 박영수의 이제 뭐 후배들이 뭐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력 있는 검사였었으니까 뭐 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또 말빨이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고문료를 20여 곳으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김 대표가 얘기하기를요, 박영수 특검하고 본인이 골프 연습장을 자주 다녔대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이 김대근 이 대표의 골프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한테 야, 이거 김대근이 골프채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김만배가 그 골프채 좀 영수 형한테 드자 그래갖고요, 영수 형한테 줘라. 그래서 골프채까지 다 줬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골프채 가격은 한 300만 원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의뢰를 해가지고 소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강남 바로 세움 3차 이거를 지으면서 이 사건이 이제 소송으로 이어지니까 이것이 이제 소송을 맡겼는데요. 1심에서 일단 패하게 되면서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가 판사한테 로비를 잘 할 테니 돈을 좀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 4천만 원을 박영수한테 줬다는 겁니다. 4천만 원을 김만배한테 줬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박영수가 이제 소송 이 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만배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사들 심부름을 김만배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김만배 돈을 줘 해서 이 4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예. 그 만배가 좀 일 좀 할 거야. 그러니까 좀 도와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서 어느 정도로 가까웠느냐? 바로세움, 강남 바로세움 3차 이 상냥식을 할 때 이 박영수 특검이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얼굴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사람이 김대근이고요. 이 또 한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에요. 이 정도로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가깝고 그래서 요 소송 이 수임 내용 그러니까 수임 계약서라고 하나요? 요거까지도 다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자, 언론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변호사 이름이 하고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여기도 의뢰 이 고발장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 고발장을 보면 박영수 이 대리인이 딱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박영수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 같아요. 느닷없이 지금 이제 그 1심에서 패고 나니까 박영수 특검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후배들이 그런데 중립적으로 일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을 떼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갖고 권순일이가 맡게 됐고 그 과정에 이 김대근 씨 얘기가요. 내가 네 사업을 좀 도와줄 테니 자본료를 좀 내놔라. 그래서 월 300만 원의 자본료를 줬고 또 술값도 말이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선불로 달아놓고 먹을 수 있게 해줬고 술집 5곳에다가 1억 원 상당의 술값도 대신 지불해줬고 자, 이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심 패배하고 나니까 후배들이 중립에 서달라. 예, 무시할 수 없는 후배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손을 띄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로펌 변호사들한테도 아예 김대근이는 도와주지 마. 이렇게 해서 강압적 압박까지 가한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 산호라고 하는 로펌은 내부 이제 와해로 이게 결국은 이제 폐업을 하게 되고요. 2014년도 2월부터는 강남으로 자리를 옮겨서 강남 이 로펌의 대표 변호사 고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손이 띄고 그 사이에 시간은 가가지고요. 결국은 이 김대근이의 소송건이 2014년도 12월에 대법원에서 패소해요. 패소 판결을 내린 주심이 바로 대법관 권순일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권순일도 박영수 똑같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시행사 고문을 맡아갖고 매달 1,500만 원의 보수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권순일 대법관이 말이죠. 2년 동안이나 계류됐던 사건을 대법관에 임명된 지 딱 3개월 만에 주심을 한다는 거. 이거 수상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각 판결 내리는 거. 예, 왜 그러냐? 대법관 3개월 만에 특정 사건이 주심이 되는 사례도 별로 없고 또 2년씩이나 계류된 아주 복잡한 이 사안을 갖다가 3개월 만에 뚝딱 연구해서 판결을 내린다? 이거 논란의 소지가 굉장한 거랍니다. 예. 그래서 법조계에서는요, 상고심의 경우에 상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심리 불속객으로 기각 처리하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이 사건에 관해서는 기각 처분을 바로 이 석 달 만에 기각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그래서 뭔가 수상하다. 그리고요, 이 김대근 씨는 이 사건에 관해서는요, 우연 법률 제청까지 헌재해가지고 지금 헌재 전원 재판부에 회부돼서 헌재 결정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세운 3차 사건은요, 대장동의
대장동 사건이 축소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물급 법조인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세움 3차 사건은 시공사였던 두산중공업이요. 1200억 상당의 시행사 시즌 RDI잖아요. 채무를 대의 변제해서 1순위 우선 수익자로 이 주장을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주심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기각 결정을 내리니까 이제 두산중공업이 승소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시행사 이 김대근이가 패소했지만 2019년도에 재심이 열리기까지 다수의 새로운 핵심 증거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재심도 기각이 되고 그래서 다시 지금 재심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또 다른 이 비리 의혹이 바로 김대근 시선 RDI 대표에 의해서 이 폭로가 되고 주간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말이죠.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 검찰에서는 보완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박영수 전 특검의 아주 신복 변호사를 불러다가 지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영장 재청구 쪽으로 방향을 잡고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예,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 관련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될 것 같고요. 요건과 관련해서 주간조선이 박영수 특검한테 이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는데 연락이 전혀 없고요. 박영수 특검 밑에서 일했던 K 변호사 이 녹취록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간조선에서 전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또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뭐 사안에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답장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또 부분적으로 사실 가능성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하고 싶지 않다. 이래서 안 응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제 후속 보도도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계속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